자, 지난 시간에 뭐 천체의 첫 단어로서 지구의 크기라든지 달의 크기에 대한 정보들을 봤는데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구 운동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한 그리고 공전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외부 별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겉보기 운동, 지구 운동에 의한 다른 외계 천체들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겉보기 운동 파트가 쪼개지 말라 했다 이 식이야. 겉보기 파트가 가장 학생들이 난이도 있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좌표계 파트가 되는데요. 천체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을 풀어야 됩니다. 몸을 저기서 네. 생각하지 말래요. 머리로 써도 생각해봐.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절대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계반 돌릴지 반시계반 돌릴지 서로 돌릴지 통으로 돌릴지 반드시 몸으로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구란 놈이 스스로 한 바퀴 도네요. 이것을 우리는 지구의 자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네요. 서해바다고 동해바다입니다. 지구가 둥글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시간이 서로 다르죠. 지구가 만약 평평했다면 지구 모든 지점이 동시에 해가 뜨고 동시에 해가 졌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알아요. 좀 해라니까. 여기 태양을 놔둘게요. 지구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체 관측은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나라에서 관측하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관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는 거고요. 태양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쪽에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밤 12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바다에서 태양이 먼저 뜰까요? 서해바다에서 먼저 뜰까요? 서해. 그러니까 1월 1일 첫 해보려고 동해바다에 가는 거죠. 정동지 가는 거잖아. 동해바다에서 먼저 해가 뜨고 인천 뜨고 그 다음 중국에서 해가 뜨고 인도에서 해가 뜨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은 서에서 동방향으로 돕니다. 하루 걸려 24시간 걸려서 한 바퀴 도니까 시간당 15도 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이 지구를 저 멀리서 굽어 보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구 자전축의 연장선, 지구란 놈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지구 자전축을 쭉 연장한 여기가 폴라리스, 천고의 북극성이 됩니다. 여기서 쳐다본다면 하는 거죠. 머리 꼭대기에서 쳐다봅니다. 이렇게 도네요. 이렇게 도는 걸 여러분들이 내 위에서 쳐다볼 수 없으니까 내가 숙일게요. 이렇게 돕니다. 옆머리 꼭대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돌았습니다. 시계입니까? 반시계입니까? 한식. 네. 한식. 서에서 동으로 도는 이걸 우리는 반시계라 부릅니다. 지구 자전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만 돕니다. 그래서 이 자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하루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일주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일주 운동, 하루가 주기가 됩니다. 물론 지구의 운동은 자전 말고도 뭐도 있어? 공전도 있겠죠. 공전은 1년이 주기가 되니까 연주 운동이라는 이름을 써요. 일단 오늘은 자전에 의한 이것만 먼저 신경 쓰리까 합니다. 일주 운동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주 운동은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체 일주 운동인데요. 이 천체 일주 운동이 태양의 일주 운동, 달의 일주 운동, 일반적인 행성들의 일주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별, 다른 이름은 항성이라고 합니다. 요 일주 운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천체를 왜 이렇게 구분합니까 하는 것들은
학년 더 올라가서 훨씬 더 복잡한 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일단 태양은 일주운동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 있어. 당연히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서 서쪽 하늘로 집니다. 달은 동쪽에 뜰까요? 서쪽에 뜰까요? 서쪽이요. 동쪽이요. 달은 동쪽에 뜨죠. 왜요? 왜 이러면 동쪽에서 뜨죠. 행성도 동쪽에서 뜨고요. 별도 동쪽에서 뜹니다. 모든 천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나갑니다. 알겠나? 예. 그래서 일주운동 기본적으로 어느 방향이다? 동에서 서방향이다 하는 거예요. 태양이 됐든 달이 됐든 행성이 됐든 별이 됐든 모든 천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알겠나? 네. 예, 그래서 일주운동도 마찬가지 시간당 15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태양의 일주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에 밤낮이 바뀌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이해했어? 정리. 색깔 쓰라했다. 까만 거 하나 갖고 갔다 왔는다. 늘 이거는 색깔 볼펜을 못 갖고 왔는데 그 빨간색 색연필이라도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구를 하나 그렸죠. 지구가 있고 자전축이 쭉 연장하겠습니다. 모든 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거대한 대원을 그릴 수 있겠고 이걸 천구라는 이름을 씁니다. 지구 자축 연장에 있는 것이 폴라리스 북극성이 되겠고요. 지구 적도 연장선이 경상 천구의 적도. 적도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폴라리스 북극성 또는 천구의 북극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물론 천구의 남극도 있죠. 천구 남극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저건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안 씁니다. 여기 사람이 써 있네요. 우리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천구의 남극 이걸 볼 수 있다고? 아, 볼 수 있는 거 하면 결국엔 지평선이죠. 천구의 적도하고 지평선이 만나는 점이 두 군데 보입니다. 근초점. 저쪽 넘어가는 여기는 동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서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북극선에서 그대로 쭉 내려서 여기가 북쪽 잡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서 보는 거예요. 북쪽을 잡을 수 있겠고 북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면 어느 쪽 방향입니까? 그래서 시가 동쪽. 동쪽이죠. 여기가 북쪽에서 시계 방향 90도 돌면 여기가 동남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천체를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봤어? 야 이번에 초성이 폭발할 거라는데 저기서 폭발할 거야 라고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이런 거 하면 보입니까? 네. 안 보이죠. 지성도.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별의 위치에 대해서 표계를 제시하는데요. 좌표계는 크게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로 구분합니다.
다만 적도좌표기는 워낙에 어려워서 지금은 이렇게 소개되지는 않겠습니다. 지평좌표기는 북점이라는 놈을 기준 삼습니다. 여기가 북쪽 방향이고 동남서 쓰게 됩니다. 아까 폴라리스를 봤는데요. 북극성이 당연히 북쪽 하늘 보이죠.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 북극성 잡아서 그대로 수직하게 되다 지면과 만나는 요점을 우리는 북점이라는 힘을 씁니다. 이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자 어느 손 돌리고 있다고? 시계 방향. 어느 손? 오른손. 오른손 돌리고 있죠. 그래서 시계 방향 돌아가면서 방위가 120도 지면에서 올립니다. 고도 15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지평좌표입니다.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방위각과 그래서 지면에서 얼마나 올려야 하는 고도로 표현합니다. 방향은 기호로 A를 쓰고요. 고도는 기호로 H를 쓰고 있습니다. 동점 정동 여기가 방향 90도, 남점 방향 180도, 서점 방향 270도 됩니다. 동점이 어디입니까 하면 청구의 적도와 지평면이 만난 여기가 동점이 됩니다. 청구의 적도하고 지평면이 만나는 또 다른 점이 서점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동서남북 방향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북점을 잡았다면 이제 반대로 남점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평좌표의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방위각과 지면에서 얼마나 올렸어야 하는 고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지평좌표입니다. 알겠나? 정리해라. 복잡하다. 오늘 힘든 거다. 신경 써서 공부해라. 예. 넌 대답하지 마. 네. 그림 큼직큼직하게 그려. 좁게 작게 그리지 말고. 아까 북점을 기준으로 방향 돌릴 때 어느 손 돌리고 있다고? 오른손. 오른손 돌립니다. 오른손은 90도, 뭐 180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몸을 좀 더 뒤틀면 270도도 커버될 것 같습니다. 왼손 하면 어떻게 될까요? 90도 끝 되겠지. 그래서 반시계 방향 돌릴 때는 항상 왼손을 쓸 것이고 시계 방향 돌릴 때는 오른손 씁니다. 적도좌표에는 나중에 적경 충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 돌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쓸지 왼손을 쓸지 시계 방향 돌릴지 반시계 방향 돌릴지 몸으로 돌려야 되는 거라고요. 시험 문제 풀 때 직접 오른손 이렇게 크게 못 돌린다면 이 정도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 못하면 내년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운동, 지구의 자전거 공전 이것들은 모두 다 어디 나온다고? 중2 내신에 나와. 중2 내신에만 나오나? 그럼 계속 써먹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보죠. 우리가 지구가 아까 둥글다 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폴라리스 북극성. 이 북극성은 적도지방에 가면 북쪽 지평선에 빡 박혀 있습니다. 고도가 0도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위도 37도에서 보면 북쪽 하늘에서 고도 37도에 보입니다. 지구자전축의 북극에서 보면 북극성은 머리 꼭대기 있네요. 고도가 90도 됩니다. 즉 우리가 폴라리스 북극성의 고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방의 위도인 거죠. 남반구에서는 북극성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성을 잡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이 각도가 몇 도 됩니까 하면 이게 그 지방의
위도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한글로 위도라는 말을 다 쓰기가 너무 힘들죠. 길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위도라는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한글로 이게 위도 쪽에는 글자가 모자라요. 잘 모자라. 여기서 위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자전축에 대해서 지구의 적도 당연히 90도 각도가 되겠지. 그럼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도 역시 이거 90도 나옵니다. 이해됐어? 됐니? 예, 너무 90도 큰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90도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90도 찍고 정동에서 정소로 하면서 이게 뭐가 된다고? 천구의 적도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요 라인이 천구의 적도예요. 정도에서 올라서 정소로 치는 요 라인이 천구의 적도예요. 폴라리스하고 직각 90도 되는 각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알겠나? 네. 그럼 요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90 마이너스 2도가 되겠지. 알겠어? 정리해. 관측자 입장에서 봤습니다. 지평선을 두고 여기가 남쪽이라고 할게요. 남쪽 지평선을 두면서 그러면 이쪽은 동쪽에서 쪽이야. 동쪽. 동쪽이요.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남쪽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이쪽이면 동쪽. 동쪽. 여기가 서쪽. 서입니다. 그래서 방, 위, 각 기호를 쓸게요. 자, 한글로 방을 쓰기가 너무 귀찮네요. 앞에서 여기 방이라고 써있는데요. 한글로 방, 위, 각 다 쓰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기호로 A가 됩니다. 동점 방향 90도입니다. 남점 180도고요. 서점 270도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저 뒤로 가면 북쪽에 하나 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소로 치는 요걸 우리는 천고의 적도라는 이름을 쓴다 했는데요. 이 천고의 적도 따라서 쓱 움직이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1년에 2번 천고의 적도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3일 전에 춘분날이 걸렸습니다. 춘분날 정도에서 떠올라서 정소로 칩니다. 춘분날 말고 또 한 번 더 정도에서 올라서 점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동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춘, 하, 추, 동 하잖아. 봄, 춘, 여름, 하, 가을, 동, 가을, 추, 겨울, 동. 알겠어? 네. 춘분날 말고 추분날, 추분날에는 태양이 말 그대로 정도에서 올라서 점수를 쳐요. 이해했어? 그렇다면 여름 하자 쓰겠습니다. 하진날 낮의 길이가 길어요. 얘는 북동에서 떠올라서 북서로 치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알겠어? 네. 굳이 하진날 하지 않고도 내가 빨간색 한 줄 쓰면서 그걸 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동짓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남동쪽에 떠올라서 남서쪽을 치는 이런 것들 보겠고 낮의 길이가 12시간보다 짧아요. 이해됐나? 네. 그래서 관측자가 태양이 정도에 떠올라서 정소를 지는 추운 날 외에 가장 북동에서 떠올라서 동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북쪽 방향이에요. 서에서 이렇게 가면 이쪽도 마찬가지 북쪽 방향이 되겠죠? 북동에서 떠올라서 북서로 지는 방해각이 90보다 작은 쪽에 떠올라서 방해각이 270보다 더 큰 쪽으로 지는 이게 여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라. 방향각 90도, 180도, 270도. 그래서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 일주권이 오른 위쪽을 향합니다. 서쪽 하늘 보면 오른 아래쪽으로 일주권이 향합니다. 반면 남쪽 하늘 보면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뭐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는데요. 실제로 뭐다 평행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항상 증가하고요. 고도는 증가했다가 방향 180도에 제일 고도가 높아요. 위에 낮아져요. 보다시피 천구의 적도가 남점에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각도는 이게 그 지방의 위도고 직각이다 보니까 이건 90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네, 여기 90 마이너스 위도가 됩니다. 추운 날에 지면과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남중했을 때의 고도, 추운 날 남중 고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나옵니다. 서울 위도 37도 집으면 서울 위도 37도를 집으면 90 마이너스 37, 53도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라. 제발 그림 좀 큼직큼직하게 써라니까 쫙뒤 작게 있습니다. 전 크게 크게 읽었어요. 그러면 하진날 되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하진날 되면 남중고도 그만큼 높아요. 얼마나? 90 마이너스 위도한 뒤에 23.5도 더 올라갑니다. 지구전체의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인데요. 반면 동짓날은 어떨까요? 합니다. 동짓날은 남중고도가 90 마이너스 위도하고 빼기 23.5도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꼭 위도 37도인 서울지방뿐만 아니라 남부지방 가서 위도 33도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좀 더 고위도로 올라서 뭐 위도 60도짜리 이런 데도 똑같은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름과 겨울의 남중고도 차이는 뭐 어디든지 23.5도의 2배만큼 47도만큼 나오게 됩니다. 좀 내라. 그래서 동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방향 90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천고의 적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모든 별들의 일주권은 이 천고의 적도와 나눠갑니다. 나중에 뭐 플러스 전기를 가지든 또는 뭐 하진날의 태양이든 모든 일주권은 천고의 적도와 나눠갑니다. 마이너스 적이라 해서 뭐든지 동진할 태양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천구의 적도와 나눠갑니다. 모든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와 나눠갑니다. 그리고 이 천구의 적도와 지면과 비율은 요 각도는 90 마이너스 위도만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자, 이쪽 북쪽으로 삼으면 얘가 남쪽이 되겠죠? 동쪽은 칠판 쪽입니까? 이런 쪽입니까? 칠판쪽. 네, 칠판 쪽이 동쪽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떠올라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을 지나는 이런 일축권을 그리겠습니다. 청구의 척도라고 해볼게요. 이래서 여기서 일축권 봅니다. 시계로 돕니까? 반시계로 돕니까? 시계. 시계 돌았습니다. 다시요. 일축권 봅니다. 시계 돕니까? 반시계 돕니까? 시계. 시계 돕니다. 등 뒤 북쪽 하늘에서 별들도 역시 청구의 척도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맞춰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해됐어요? 되겠나? 근데 지금 내가 동남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서 북쪽 하늘의 이 별은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별을 보면은 시계입니까? 네. 아닌가? 아 반시계요 반시. 아시겠죠? 우리가 동에서 서쪽으로 일주운동이 일어납니다라고 했었을 때 남쪽을 지나는 동남서쪽을 지나는 별들을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북쪽 하늘을 지나가는 하겠습니다. 동남서쪽에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타진화 태양도 이렇게 지나가요. 동진화 태양도 이렇게 지나가요. 다들 뭐하다? 이 안에서 보면은 시계 방향 일주운동이 일어납니다. 북쪽 하늘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북쪽 하늘 바라보면 이렇게 가요. 이것과 어쨌든 나란하긴 한데 반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는 폴라리스 북극선에서 수직하게 내리면 여기가 북점이라는 힘을 쓰게 됩니다. 북점은 반각 0도됩니다. 그 외에 뭐 10도, 20도 이런 식으로 쭉 해서 340도, 350도 이런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북점에서는 어떤 일이 북쪽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폴라리스 북극성을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당 15도 도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각도가 45도라면 몇 시간 맞춰는 거다? 3시간. 3시간 모으죠. 일주운동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북성 중심으로. 알겠습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역시 45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북극성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겠다고요. 시간당 15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 4분면에 대해서 방위각과 고도의 증감이 서로 다른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잠시 놔두고. 그래서 우리는 일주운동이 동남서쪽 하늘에서는 시계라고 반시계라고 시계 방향이죠. 근데 북쪽 하늘에서 일주운동 방향 시계라고 합니다. 반시계래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일주운동 방향이라고 질문하게 되면 동남서쪽 하늘에서는 시계 방향을 돌고요. 북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돕니다라고 풀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그냥 생짜로 아유 반시계 방향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는 북쪽 하늘을 주는 경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고등학교에는 북쪽 하늘보단 동남서쪽 하늘 문제 주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생짜로 시계 반시계 그딴 식으로 외우면 곤란해요. 알겠어? 생각하셔야 되고요. 북쪽 하늘인지 동남서쪽 하늘인지 항상 생각하셔야 돼. 이건 나중에 지구 공전에 의한 연주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나? 그래서 선생님 나 그렇게 길게 푸는 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면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다라고 찍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어?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 그래서 동남서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일주운동이다. 알겠나? 네. 정리해라.
어려운 내용이야. 뭐 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선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일어나는 현상이고. 문제는 지구가 굳이 자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진짜로 태양이 동쪽에서 올라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 수도 있죠. 모든 별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상관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구가 우주 중심되고 하늘이 돈다 하는 천동설에서 얼마든지 일주운동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 말도 진짜 하늘이 돌면 되는 거잖아. 지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겠다고. 그래서 야 이거는 지구가 자전해야만 일어나잖아 라고 하는 지구 자전의 빼도 막도 못할 증거를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정말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뭐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한 바퀴 돌고 별이 한 바퀴 돌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어? 그래서 지구의 자전에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코의 진자의 진동력이 회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챕터 16 첫 번째 페이지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푸코의 진자라는 것은 추의 무게가 한 30kg 정도 됩니다. 꽤 무거워요. 질량이 크다는 것은 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주 밖에서 보면 진자는 그냥 이렇게 돕니다. 관성적으로 보면 이렇게 돕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푸코 진자가 도는데 회전하는데 전지전하게 저 멀리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푸코 진자가 진동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동하겠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1번 진동 받습니다. 색깔 확인 되겠습니까? 됐나? 네. 근데 지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네요. 시간을 돈다고 반시간을 돈다고? 네, 지구 자전은 반시계입니다. 반시계에 서 이렇게 돌겠습니다. 이래서 한참 진동한 뒤에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 돌아요. 반시계 방향 돌아요. 그리고 나서 또 진짜 이렇게 회전했네요. 2번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났어. 또 반시계 방향 좀 더 갔어. 진짜 진동면이 이렇게 회전했어요. 이해됐어? 저 멀리서 보면 지금 바깥에서 보면 진짜는 그냥 계속 이렇게만 움직였어요. 큰 질량 차이 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1번 돌다가 2번 돌다가 3번 돌다가 푸코 진자님의 진동면이 시계로 회전해요? 반시계로 회전해요? 시계 방향 회전했지.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차전했다는 빼도 먹도 못할 증거란 거죠. 굉장히 큰 지 혼자 이렇게 돌다가 시계 방향으로 자꾸 방향을 바꾼다. 누가 바람 불었어? 그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푸코 진자는 실내에 있어요. 그래서 진자 혼자 이렇게 돌 수는 없고, 그래서 진자는 지 혼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뭐가 돌았다? 땅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에 가면 24시간 만에 한 번 돌게 되겠고요. 적도에 가면 도는 주기가 좀 더 길어져서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위도 30도면 48시간이면 한 번 돌게 됩니다. 그래서 푸코의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 게 이게 빼도막도 못할 증거죠. 두 번째, 우리가 대기대순환할 때 전향력이라는 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에서 일어날 텐데 진행바에 오른쪽 휘게 만드는 북방구에서 오른쪽 휘게 만드는 힘, 전향력이라는 관성력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인데요. 대부분 인공위성은 극궤도 위성이라서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구가 가만히 있어? 아니죠. 반시계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된 뒤에 우리나라 앞을 쓱 지나간 뒤에
이게 극궤도에서는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공전 주기를 가지거든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돌아버리겠죠. 반시간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인공위성 왔을 때는 첫 번째는 지구 주위를 우리나라 주위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음번 갈 때는 어떻게 된다? 중국 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인공위성이 보이네요. 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인공위성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공위성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면 인공위성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연료 이런 것들을 써주면서 엔진 분사하면서 그래야 자세 제어가 됩니다.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인공위성 이렇게만 도는 거예요. 알겠어? 제자에서 이렇게만 도는 거예요. 다만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자전하면서 서쪽으로. 그래서 다음번 볼 때는 중국 쪽으로, 그 다음번 볼 때는 인도 쪽으로 그렇게 인공위성이 넘어가 있는 이것을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게 지구 자전 역시 마찬가지 빼도마도 포탈 증가라고 소개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지구 공전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지구 자전의 현상들, 일주운동 잘 기억해 놓고, 그리고 남쪽인지 동남서쪽인지 북쪽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주운동을 함에 있어서 얘네들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를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좌표계라는 게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알겠나? 네. 정리해라. 정리가 충분히 다 됐다는 사람들은 자전에 대해서만 문제 풀어.